네, 5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메머드급 선대위가 출범을 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는데요. 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결합하신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선거 전략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상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맞죠? 최고의 선거 전략가. 제 입으로는 그런 말을 못하죠. 아니 기자들이 예. 그렇게 많이 남들은 그렇게 워낙 얘기를- 대변인을 오래 하시고 전략을 네. 오래 하셨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네, 예. 뭐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네, 네, 예. 사실 어제 보고 깜짝 놀랐던 인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네.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 참여 안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참여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어제 선대위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선거를 참 여러 번 네. 치르고 뭐 여러 선대위에 결합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선대위 같이 이렇게 그 운동장을 넓게 쓴 선대위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냐면 좌에서 우까지 빽빽하게 다 채웠잖아요. 예. 저는 어제 보면서 야 이거 누가 짰는데 정말 잘 짰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겁니다. 특히 이 정은경 질병청장의 어제 멘트는 네.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일상이 회복될 시점에 이 폭정과 내란으로 예. 또다시 일상이 무너졌다. 네. 저는 이 워딩이 예.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 일상을 회복하는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는 아니지만 그 절실함으로 네. 합류했다. 합류했다. 저는 그분이 한 말이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낸 맞아요. 예. 그런 워딩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되게 뻔한 멘트를 쓰는데 네. 저 질병청장 출신의 정은경 예. 교수의 저 워딩이 예. 저게 일반 국민의 염원인데 저걸 대변하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되게 소중한 분이 왔다. 예. 이런 것이 주는 이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분이 정치로부터 늘 거리를 두고 이 당 저 당이 지난번 총선 때 공천하겠다는 걸 거절했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분이 지금 그 절박함으로 합류해 준 것이 주는 네. 상징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온 아주 그 감동이 어제 좀 짜릿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네.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사람입니까? 정말 저 양반이 우리 많이 괴롭혔거든요. 예. 근데 어제 그분이 한 말에서 또 묘한 게 자기는 사실 대통령 선거라는 걸 처음 네. 합류했는데 네. 예. 평생의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이재명 후보가 하기를 바란다. 예. 그것도 약간 울림이 있어요. 예, 맞아요. 같은 보수 출신의 윤석열이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예. 자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헌법적 가치를 예. 복원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류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합리적 보수의 염원도 나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여기가 바로 국민통합의 장이로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들었고요. 예.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해서 이재명에 갔구나 라고 느끼는 메시지예요. 그건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 예. 그리고 제가 평범한 보통 사람의 염원을 받아서 정은경 같은 사람이 캠프에 합류하는구나. 네. 이 두 가지가 주는 메시지가요 작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되게 감동을 느끼면서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요.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기대가 네. 합리적 보수에서 진보 진영에까지 네. 다 있구나. 어제 추혜선 전 의원도 네. 앉아 계셨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면서 역대급 선대위다. 어제 되게 제가 이렇게 되게 선대위 발표식이라는 게 저는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다 뻔하잖아요. 네. 저 같은 이 낡고 낡은 정치인이 웬만한 일로 감동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예. 어제는 되게 감동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민주당 선대위 하면 이제 정형화된 네. 문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도 현충원 참배도 김대중, 노무현, YS 이런 순서인데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저는 조금 불편했는데 그거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조금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아직 나는 좌파인가 봐요. 조금 불편하더라고. 근데 나는 어쨌든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는 예. 의미 있는 행보를 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건 뭐 저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네.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화두는 절박함, 절실함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이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해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건 이해해 주시면. 네, 예, 그렇죠.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좌파인 걸로. 아니 아직 우리가 좀 계산이 덜 된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하도 저 이승만 건국론 얘기하니까 짜증나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 뭐 그런 선대의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네.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건 그 자체는 모양이 좋죠. 네. 근데 뭐 그냥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안 제가 갈래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하던데 일단 조문했다고 생각해라. 그렇지 뭐. 네, 네. 그냥 조문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훅 들어오면 예, 당황하죠. 어제 김성태 의원하고 어디 방송 프로그램 같이 나갔는데 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선대장을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 우리 보수가 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더라고. 예. 근데 내가 저분이 저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좀 참담하잖아요. 어제 그 토론도 보면 그 국민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당권을 가지고 악의 다툼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들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실함 절박함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더 쥐어야 되겠다. 아니 지금 다 망한 집안에서 예. 저 뭐 하나 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보면 이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석연, 윤여준, 네. 이인기 예. 이런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재명 캠프로 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가 보수에 대해서 느끼는 절망감과 답답함, 반성과 성찰이 없는 친윤들에 대한 네. 절망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과 이 친윤계 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아직 좀 멀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인기 전 의원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결합을 하고 TK 지역을 맡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오래 해보셨지만 민주당에서 TK는 거의 동토의 땅과 다름없고 뭘 해도 안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적은 여전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이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는 네.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중심이 된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저게 보수의 모습이냐라고 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국민 통합으로 다시 국가를 정상화하자. 예. 지금 국민의힘 도와줘서 어떤 미래가 있냐.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건 다시 윤석열을 도와주는 네. 윤어게인인데 그렇죠. 정말 윤어게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사람 잘못 봤어요. 이러시거든요. 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음.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대우 경북이라고 그런 합리적 보수가 없겠습니까? 양심적인 보수가 네.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분까지 함께하는 네. 이재명 캠프, 이재명 지지 진영 네.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PK나 TK 지역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열세 지역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나 득표를 할지 계산은 불가능한데 네.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더 한다. 더한다. 이번에 병강용 거제시장 당선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20% 차이 났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거제도에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네. 병강용 후보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병강용 후보와 그 캠프가 뭐라냐면 거제 재손사업이 무너지면서 3만 명 갖고 온 노동자들이 빠져나갔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거기 진보의 그렇죠. 아성이었는데. 예. 거기서
지난번 총선에서 10% 가까이 진 분이 예. 이번에 20% 가까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PK, TK에 분명히 네. 변화의 조짐이 있다. 있다. 더군다나 보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윤석열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다. 네. 라고 하는 심판도 분명히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합니다. 예. 분명히 3년 전보다는 더 음. 득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득표율이 올라갈 거다. 근데 각 지역별로 막 목표 득표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만간 TK, PK 지역에 직접 현장 르포하면서 네네. 지역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사실 그 이번 선대위에서 네. 뭐 지역도 지역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컨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뚜벅이 유세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휴전선, 휴전선. 예. 휴전선이 접경 지역 전체를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경기 북부, 네.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강원 북부. 예. 네. 제가 고향이 또 강원도 철원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같이 도십니까? 그렇습니다.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예. 쫙 거기를 같이. 예, 후보랑. 그래서 이제 경청 투어죠. 버스 네. 타고 이제 예. 가서 지금은 선거 운동을 공식적으로 마이크 들고 못 하니까 네. 이제 시장이나 또 무슨 오일장이나 이런 네. 장날 같은 데 가서 인사드리면서 예. 간단하게 멘트도 하고 음흠. 경청이에요. 예. 주로 어떤 점들이 어려우신지 이재명 후보가 뭘 국가를 해주기를 위해서 바라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예. 것들을 쭉 듣는 예. 그런 경청 투어죠. 예.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사실 대선 운동이 시작되면 네.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농촌 지역을 일일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요 도시, 네. 경부선, 호남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차역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리 미리 경청을 하는 겁니다. 아. 선거 때 못 올 곳을 예. 미리 쭉 다니면서 예. 미리 나누고 음흠. 경청하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포천, 연천, 그다음에 뭐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런 데가 못 가요. 문재인 후보가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그때. 아, 지난 대선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있고요. 네. 어, 그러니까 골목을 정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재명 시민들을 후보도 만나겠다. 3년 전에 못 갔어요. 다 못 가요. 이게 예. 시군구가 230개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거 운동일은 20일밖에 안 20일밖에 안 되니까. 200몇 군데 하루에 10군데를 군 단위 시군 단위 10군데를 못 가거든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 쫙 돌아가는 근데 거죠. 그것도 사실은 후보가 일찍 결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선거를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 과제들을 실천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늘 선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하고 단일화. 단일화하고 예.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수가 결집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지지율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러면 30%대는 복원을 하죠. 거기에 이준석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합류하면 안 돼요. 3파전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단독 안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씀은 예. 보수가 계속 결집하면서 이 사기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든 이재명 후보 대 소위 상대 진영의 후보의 격차가 네. 지금처럼 벌어져 있을 리는 없어요. 붙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10% 안팎으로는 들어가요. 10% 안팎으로 네. 붙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그게 더 붙으면 위험해요 지금. 예. 더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10% 안팎에서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텐데 네. 그것이 더 기가 살아서 더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네.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을 순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먼저 예, 선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준 거예요. 예. 이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세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네. 약간 선공이랄까 예. 선도적인 어떤 그런 예. 흐름에서 이니셔티브는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우세를 안정적 우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라고 그래서 30% 후반, 40% 초반에 묶여 있었거든요. 네. 한 달에서 두 달을 예. 이재명 후보가 예.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뭐 질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했으니까 네. 그게 뚫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40% 초중반대까지 올라갔고요. 네. 삼자구도 조사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50%를 넘는 경우도 나와요. 예.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중에서 생긴 일이에요. 아.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서 다시 네. 각 후보로 흩어져 있던 예. 지지세가 다시 뭉치면 다시 좀 붙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안정적 우세 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예. 구사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예.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소위 이 취약 지역 네. 이 경청 투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획을 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여러 전략가들 제가 취재해 보면 의외로 이번 대선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전망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있어요. 물론 분들은 전략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는 쉽게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허망하게 진 선거가 이명박 정동영 선거, 그렇죠. 2007년. 2007년 대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지는데 예. 보수는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럼 이번에는 막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까지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격차? 3파전일 때 경우에 따라서 뭐 범보수 연합으로 이준석까지 합쳤을 때는 설마 0.73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들 다 사임해야 돼요? 사임이 아니라 혀 깨물고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 그런 각오로 각오로 뛰어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 근데 선거가요 항상 보면 위기가 네. 지금은 분위기 좋잖아요. 네.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든 저쪽이 예. 잘해서든 예. 그래서 이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게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말 한마디로 그냥 확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 자기 지역구 가서 예. 이제 이 상황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예. 캠프의 공식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 입을 열고 예. 나머지는 전부 표자 보러 가야 된다. 이렇게 김민석 예. 최고위원이 말씀. 여의도에 있지 마라. 이게 그 당의 지침인 것 같던데. 예.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가 여의도니까 아, 본인 여의도에 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역구가 여의도니까 네. 이 사람 아주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근데 그런 각오로 예. 저도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아예 그냥 가끔 올라오고 방송 출연할 때만 네. 아예 강원도에서 아예 네 예. 거의 상주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강원도 상주로 하시려고. 거의. 예. 강원도 위원- 담당 선대위원장이에요. 강원도 위원장이시잖아요. 강원도 예. 담당 선대위원장. 강원도 담당 네. 선대위원장. 그럼 강원도 목표는 어느 정도로 지난 그런 건 대선? 묻지 마시고요. 지난 대선보다는 숫자 지난 뭐요? 대선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아니 제목 좀 어디 뽑으라고. 가면은 그냥 뭐 숫자. 아니,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예측하겠냐고. 예. 지난번보다는 무조건 더 얻는다. 얻는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단일화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됩니다. 그래도 돼요? 되죠. 아니 세상에 효과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에이 그게 뭐 대단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한 이 일종의 레토릭이고 예.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 효과라는 것은 네. 계엄과 윤석열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힘이 쭉 빠진 네. 그런 보수 진영에게는 어떤 어떤 소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러나 그 효과는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저희 제3 세력을 대표해서 바람을 일으켰던 네. 그런 후보들이 합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반감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네.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외교관 아닙니까? 유엔 사무총장 아무나 합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러면 기대 효과가 있었어요. 네. 25%에서 30%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효과가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몽준. 네. 어쨌든 월드컵 때 그 국민들이 월드컵의 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며 피파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딱 나타나면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분과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인데 네. 그런 소위 신선한 기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보수 입장에서 보면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호남 사람이고. 그 예를 들면 지금 그냥 김문수 후보가 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출마를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겨요. 김문수가 그냥 후보가 되면 그렇죠. 예. 근데 김문수가 한덕수랑 단일화 게임을 해서 한덕수가 네. 되면 예. 어쨌든 예. 야 그래도 뭐 좀 되더라. 뭐 좀 재밌는 거리는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조직부총장 맡고 있는 그 젊은 의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티켓값도 안 내고 남들은 다 지금 뭐 3억 정도의 그 기타금 내고 선거 뛰는데 막판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입당해서 선거 단일화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당내에서부터 한덕수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치 도의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김민석 의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저는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네. 한 서너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효과는 있을 거다. 반기문 정몽준 같은 효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 적어도 쓰러져가는 국민의힘에게 그래도 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다시 뛰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구실거리 정도 효과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한독수라는 분이 왜 저기 항상 말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렇죠. 예. 속셈은 다 누구나 있는 거고 명분이 있느냐? 예. 명분이 없어요. 첫 번째,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네. 그 위기 관리를 해줘야 할 권한 대행이 예. 대통령 하겠다고 국가를 위기에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때려치고 나온다.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냐?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네. 위기를 만들면서 나온 사람이 위기를 관리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그 명분이 있냐? 보수 진영도 이렇게 얘기할 때요 다 인정해요.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음.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내란 네. 그 3년 동안 국무총리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계엄령을 기획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 계엄령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다? 그럼 이건 윤석열 제 2기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국무총리가 나오면 윤석열 2기지.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 선거의 속성에서 그 사람은 오히려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이 사람이 모르나? 나는 계엄령을 소극적으로 말렸으니까 나는 나올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두 가지만 놔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세 번째 그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일주일 준비해서 대통령을 해? 아니 공약은 언제 준비할 거고 네. 예? 캠페인 전략은 어떻게 짤 거고 10일 날 등록이에요. 10일 날. 그렇죠. 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일 남았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얄팍 오늘 출마 선언해서 음. 내일 이번 주 안에 단일화. 그래서 제일 5월 6일이 디데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등록 전 단일화가 예. 그게 쉽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널 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칙도 다 벌써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 당이 진짜 재밌는 당인 게 자당에서 지금 이미 다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부가 따로 별도 트랙으로 단일화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거 자체가 해당형이 아닌가요? 우리 당 같으면 다 출당시키죠. 권영세, 건성동 출당 대상자입니다. 출당 예, 대상자. 민주당 같으면. 예. 예. 그리고 이거예요. 후보 단일화잖아요. 예. 후보 단일화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후보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도 안 정해졌는데 후보도 아닌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 규칙을 만들고 있어? 미친 거 아니요? 미친 거 아니요? 정당 간의 연합은 예.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예. 우리가 옛날 야권 연대할 때 맞아요. 그건 당 예. 지도부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것도 그 후보가 나는 안 하겠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후보 단일화하는 지역으로 아예 비워놓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맞아요. 다른 당에게 예. 양보하려고 연합 공천 지역. 예. 이건 대통령 후보란 말이에요. 단일화 할지 말지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된 사람이 난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후보 끝나. 단일하기 때문에. 예. 네. 후보 단일화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탈당해갖고 한덕수한테 가겠죠. 야, 별 생쇼가 다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별생쇼. 나는 보면서 예. 근데 이런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나는 내가 양보해서라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당이 공당이 한덕수란 사람에게 양보할 사람을 선출하는 전당대 경선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뽑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심하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정당 정치를 예. 망가뜨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루는 3개의 제도, 의회제도, 네.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당 본연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정당 대표들이 하고 있어요. 한심하고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런 일을 하고 과연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정권 교체되면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요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이 복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 다른 소리 한다고 또 할 테고 대통령 돼갖고 예. 그런 데에 정신을 쏟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네. 편의점에서 자꾸 그런 거 정치 그렇게 보복 요구하지 마라. 예, 요구하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내란 정당이어서 내란 그러니까 심판은 해야 되니까. 정당에 대한 심판은 예. 법원으로 가지 말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합진보당 그때 해산 막 시킬 때도 저는 네. 그거 제가 우리 당에서 유일하게 거기 반대하는 집회 갔어요. 네. 이 정당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사법화, 네. 사법적인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심판으로 문 닫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벌써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내란 종식 자체가 사실은 이번 선거 캠페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얘기도 하는데요. 내란 종식과 대통령 선거 투 트랙을 동시에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내란 종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광장에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제일 잘 아는데 네. 일반 국민을 상대로는 내란 종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뭘 하자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국민하고 유리돼 있는 거예요. 아니, 장 기자만 해도. 저는 거리에서 막 만나보면 시민들이 내란 종식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면 내일 내가 철원에 갔어요. 네. 철원에 있는 촐로들이 네. 나무를 팔고 있어 할머니가 네. 할머니 내란 종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할머니가 뭐 하자는지 알아들을까요? 그걸 다시 국민의 언어로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문청 우상호 빨리 국민의 언어로 바꿔주세요. 내란 종식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네. 의외로 네. 우리 민주당이 쓰는 구호와 단어들이 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아. 그걸 다시 제 국민의 언어로 바꾸어서 네. 설득력 있게 예. 해줄 필요가 있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은경 청장에게 감동받은 건 정은경 청장이 네. 내란 종식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네. 진짜 정은경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자. 폭정과 내란으로 무너진 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 너무 길어. 압축해서 해주세요. 일상 회복. 근데 그 얘기 진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광장에서 시민들 인터뷰하면 4월부터는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집회 그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헌법재판소 이거 왜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걸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내란 종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절절하고 막 찡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치 캠페인 용어로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예. 국민의 언어로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선거 기간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일 철원에서 거기 오세요? 철원에 저희가 갈게요. 예. 철원에 가서 내란 종식이라는 언어가 어려운지 쉬운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너무 어휴, 세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도 네. 그 마음, 네. 그러니까 이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담아서 예.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네. 그 경청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는 예.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쭉 들어보면 그들의 바람이 바로 그걸 담았을 거예요. 네. 계엄령으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나이 현재도 불안한 마음. 언제인지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희망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언어와 접근을 경청을 통해서 만들어보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캠페인 구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죠.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들어옵니까? 아니요. 안 들어와요? 네. 확실히? 네. 100%? 몰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것도 상당히 메머드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뭐 저희 조금 이따 10시에 김민석 최고 연결하겠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남경필 설이 돌긴 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예. 지금의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이 분노하고 네. 절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영을 넘어와서 그렇게 활동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 민주당이 설령 권유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지 않을 거다. 그분을 오히려 보수를 예. 합리적인 보수가 중심이 된 보수 진영을 재건하는데 예. 자기의 미션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최근에 대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고 한덕수 네.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 절대 합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네. 보수를 다시 보수 재건. 재건을 하는 중심 네. 친윤들을 물리치는? 친윤들의 중심인 보수를 예.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들이 재건하는 프로그램들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겠다 그러면 대환영이죠. 대환영이다. 예. 자 여기에서 민주당이 더 운동장을 넓게 쓰는데 이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중도 보수 인사 중에. 저는 지금 사람을 한두 명 더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 네. 예. 왜냐하면 그건 되게 상징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오히려 네. 취약 지역에 네. 현장으로 더 과감하게 더 들어가는 그런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인 네. 현장 노력이 더 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중앙에 여의도에서 화제가 될 만한 일이 더 많이 벌리는 것보다 네. 예. 아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뉴스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꼭 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뉴스가 표는 아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예. 근데 이제는 가서 예. 우리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예. 현장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정은경 청장이 현장 그 캠페인에 직접 결합하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긴 한데 다니실 그렇죠. 때마다 저희들은 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무대 슬 그런 대선 캠페인이 중요해요. 그런 캠페인 너무 중에. 뻔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얼굴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게 네.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밑바닥에서 열심히 밑바닥을 깔고 네. 그런 새로운 이 스피커들이 절절하고 절실한 마음들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날 정은경 청장 보면서 저분이 다시 TV 화면에 나왔구나를 되게 반가워하는 시민들이 꽤 많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이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셀카 요청을 제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정은경 본부장이랑 그렇지. 사진 찍기. 사실 나도 어제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다음에 찍어주세요.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러고 싶은데 남들 다 보는데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쑥스러워서 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계실 때.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아유 같고. 그럴 리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고요. 내일 강원도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